예, convolution in the two dimension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continuous 도메인에서 continuous time, 여기서는 뭐 time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 continuous space 도메인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convolution이 예,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미는 h가 지금 인풋이고요. r은 어떤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R에 어떤 h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invariant 시스템의 경우에 impulse response를 알면 그것이 G죠. 그러면 이거는 h가 지금 인풋이었죠. 그러면 dx 프라임, dy 프라임으로 써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표시하면은 컨볼루션 스타를 두 개 쓰면은 2D 컨볼루션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2D 컨볼루션.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G 지금 X, Y가 노테이션 상으로 이게 예, 임펄스 리스폰스죠. 또는 다른 말로 2D이기 때문에 point spread function, 예, 또 다른 말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말은 중요한데요. point spread function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것이 시스템의 response인데 R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인풋이 뭐일 때 하는 거예요? 1이고 0, 0, 0, 0, 0, 0, 0 나머지가 전부 다 0일 때 네, 이것이 그때 나오는 거죠. 물론은 지금은 컨티뉴어스니까 여기 1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여기 그러니까 2D 델타. 네. 그래서 네, 이 여기다 강한 어떤 점 하나에 아주 강한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그것의 패턴이 바로 G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impulse response 또는 예, point sprea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4.2.3의 edge effect. discrete convolution에서 봅시다. 다시 discrete한 경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픽셀을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엣지에서는 그 사진의 그 가장자리 면이죠. 엣지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컨볼루션에 필요한 그 인풋 픽셀 값이 없을 수가 있죠. 픽셀 값 자체가 인풋 픽셀의 값 자체가 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존재하지 않는다. 엣지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블러링을 하는데 옆 샘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 여기 이렇게 하는데 옆 샘플에서 뭐 그러니까 여기 샘플은 여기 이제 주변 샘플들의 값을 이용해서 블러링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샘플 자체가 없죠. 그렇죠? 여기 지금 샘플이 없으니까 에버리징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입니다. 솔루션은 첫 번째 여기를 그냥 ignore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엣지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엣지 픽셀에 대해서 아웃풋을 할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계속 프로세싱을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ignore 하면서 계속 프로세싱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이미지가 작아지겠죠.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 방법은 그 인풋 이미지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한다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어떤 그 원래 이미지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에딩하는 것이 없죠,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패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뭐 계속 0을 할당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값이 없을 때 지금 여기서 내가 블러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블러링 하면 없잖아요. 여기 샘플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샘플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뭐 0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엣지 값을 이렇게 그냥 컨스탄트로 이렇게 베껴가지고 요 바로 옆에 엣지에 있는 값들을 그냥 카피해서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어쨌든 이미지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값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주어진 인풋에서 주어진 값은 아니다라는 약점이 있겠습니다. 4.3.1의 Fourier Transform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D Fourier Transform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G라는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2D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gxy에서 exponential minus j2 파이에 ux 플러스 vy 이런 식으로 defin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는 가로 방향 frequency가 되겠고 그래서 v는 세로 방향 frequency가 되겠고 그래서 u 제곱 플러스 v 제곱은 우리가 spatial frequency component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frequency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곱하기가 한번 있고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정적분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리미트 시그마로 생각하면 되죠. 곱한 다음에 더했으니까 이거 뭐 한 겁니까? 내적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적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Fourier Transform은 즉 Fourier Transform G라는 이미지의 Fourier Transform은 G와 그러니까 G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G와 사실은 exponential j2 파이의 ux 플러스 vy 이것의 mov니까? 내적이죠. 자, 내적이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은 결국은 gxy가 원래 이미지 g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 exponential j2 파이의 ux 플러스 vy 방향 성분을 추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frequency u 가로 방향 frequency u 세로 방향 frequency v 고성분을 추출하는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ourier Transform 지금 2D Fourier Transform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D Fourier Transform은 지겹게 많이 하셨을 거고 시노미 시스템 시간이건 그게 전교회로 그러니까 회로 이론 시간이던 아니면 공학 수학 시간에서도 했었고 통신공학 시간에도 했고 한데 어쨌든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그냥 쭉 따라가 보죠. 그래서 Fourier Transform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예,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이미지에 G라는 이미지와 H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그것의 합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각각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합이 된다. 자, 이런 성질이 있고 원래 이미지의 K배 스케일링한 것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원래 G라는 이미지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K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additivity, 밑에 거를 homogene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homogeneity라고 하고 요거를 additivity라고 하죠. 그래서 additivity와 homogeneity가 성립하면 우리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 그래서 F라는 푸리어 트랜스폼은 리니어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수식 한번 적어보죠.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은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gxy는 그러니까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하면 인버스 푸리어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다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미지 G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몇 가지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를 소개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델타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D니까 편미분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x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곱하기 u 곱하기가 된다. 물론 당연히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v가 튀어나왔겠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처럼 생긴 거 2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우시안이 가우시안 펑션처럼 생긴 거 이거는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이 된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프로퍼티라고 해서 ax하고 by만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은 폭을 a하고 b만큼 줄인 거죠. 그러면 적당한 상수가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만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넓어진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좁혀지는 거잖아요. ab만큼 좁혀지면 여기 ab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좁아지면 오히려 다른 쪽 프리퀀시 도메인에선 넓어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트랜스폼 페어 중에 우리가 또 샘플링 티어럼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 페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이건 2D 임펄스 트레인인데요. 1D 케이스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물론 이거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스페이스 도메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델타의 u-i v-j 이렇게 해서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어죠. 왜냐하면 그 샘플링 티어럼을 유도를 하려면은 사실은 요거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링 티어럼에서 가장 중요한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요거를 그 빛처럼 머리빗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물론 2D는 머리빗처럼 생기진 않았군요. 오히려 머리빗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2D로. 근데 어쨌든 요거를 콤 시그널이라고도 하죠. 1D에서는 특히나 머리빗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콤 시그널에 그러니까 콤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콤이다. 콤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 샘플링 티어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Fourier transform 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Fourier transform 페어가 뭡니까? 예, 한쪽에서 컨볼루션을 하면 그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컨볼루션은 다른 쪽에서는 곱하기다. 그래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왜 쓰냐, 뭐 푸리에 트랜스폼을 왜 쓰냐라고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쉬프팅이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또는 뭐 스페이스 도메인에서 shift는 여기는 익스포넨셜 곱하기. 그래서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어쩌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쉬프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페이즈만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Fourier transform 페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